자, 21번 도시가스 원료의 접촉 분해 공정에서 반응 온도가 상승하면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우리가 접촉 분해 공정이 뭐냐, 이렇게 요걸 보시면은 수증기 계질 공정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고온의 수증기로 천연가스의 성분인 메탄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탄에다가, 그죠? 수증기, 고온의 수증기를 첨가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다? 수소를 만들어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메탄 자체는 작아지겠죠. 그죠? 메탄은 적다, 이 내용이 맞는 겁니다. 그죠? 메탄은 적고, 그 다음에 수소는 생성이 되니까 많아지겠죠. 수소는 많아진다. 그죠? 수소가 적다 이랬으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접촉 분해 공정 자체가 메탄의 수증기를 더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공정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22번 2단 감압식 2차용 저압 조정기의 출구 측 기밀시험 압력은, 자, 기밀시험 출구 측 압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2단 감압식 2차용 저압 조정기, 2단 감압식 2차 조정기는 5.5kPa이다. 그죠? 답은 2번이다. 네. 23번 지하 정압실 통풍 구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합한 기계 환기 설비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뭐 그대로 외우시는 거죠. 1번 같은 경우 1제곱미터당 0.5, 그죠? 그 다음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는 당연히 천장면 가까이 설치하는 것이 되겠죠. 무거운 것이다 이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면 가까이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서 5m 이상 높게 설치를 한다. 여기까지 맞는 설명이고, 4번 같은 경우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경우에는 배기가스 방출구는 5m 이상 높게 설치한다, 이렇게 되는데 지면에서 3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유체에 대한 저항은 크나 개폐가 쉽고 유량 조절에 주로 사용되는 밸브는 유량 조절용으로 적합한 밸브가 되겠습니다. 우리 글로우 밸브가 되겠죠. 예. 게이트 밸브 자체는 유로 개폐,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플러그 밸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 끝 플러그 자체가 막입니다. 그죠? 관 끝을 막을 때, 그래서 관 끝에 우리가 막을 때 사용하는 밸브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버터플라이 밸브도 마찬가지 유로의 개폐용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밸브는 얘가 위로 이렇게 또는 아래로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이렇게 회전 판이, 그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버터플라이는 얘가 옆으로 이 회전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열리는 형태. 그래서 이제 유로 개폐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글로우 밸브는 유량의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25번 기화기에 의해 기화된 LPG에 공기를 혼합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그래서 이제 공기를 혼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뭡니까? 기체연료 연소 방식, 우리가 예혼합이죠. 그러니까 연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기를 혼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소 효율을 증대시키고요. 그 다음에 발열량을 조절한다. 그래서 뭐 단위 최적당 발열량을 크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재핵화 방지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압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연소나 이런 거 연소가 잘 되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압력 자체는 지금 보기 해설의 설명처럼 조정기죠. 조정기가 압력 조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동 및 동화금을 장치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이나 동화금하고 우리가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암모니아는 부식을 시킵니다. 아시틸렌은 아시틸라이드를 생성함으로써 폭발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황화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부식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르곤 자체는 우리가 불활성가스입니다. 불활성가스라는 것 자체가 다른 가스, 다른 어떤 금속 이런 것들하고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가스를 우리가 불활성가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아르곤이 되겠습니다. 27번 고온고압에서 수소를 사용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 자, 수소는 우리가 고온고압하에서 탄소하고 반응해서 메탄가스를 생성해서 탈탄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탈탄작용 자체가 수소취성입니다. 수소취성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강에 수소가 함유되면은 연성을 잃고 취약해지는 성질, 약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잘 깨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5에서 6%의 크롬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답은 2번에 크롬강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보기는 터보 펌프의 정지 시 조치 사항이다. 정지 시의 작업 순서로 올바른 것은, 자, 가장 먼저 뭡니까? 토출 밸브를 닫아줘야 되겠죠. 나가는 거. 이제 정지를 시킬 거니까 나가는 쪽의 것을 닫아줍니다. 그죠? 그러면 기역이 맨 먼저 앞에 옵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의 스위치를 끈다. 그죠? 펌프의 동작을 정지시킵니다. 그죠? 정지시킨다. 니은. 자, 그 다음에 흡입 밸브를 천천히 닫는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쪽에도 이제는 전동기를 끔으로써 펌프가 동작을 안 하니까 들어오는 쪽도 이제 닫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귿. 자, 그 다음에 드레인 밸브를 개방시켜서 펌프 속에 액을 빼낸다. 그대로 순서대로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순서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가스 홀더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가스 홀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명을 해보시면 되지만, 일단 가장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저장 탱크다. 그렇죠? 저장 탱크입니다. 저장 탱크.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나 이런 데 공급하기 위해서 일시 저장하는 저장 탱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스의 공급 및 저장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일시적 중단 및 공급, 그죠? 공급과 중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소성 등의 성분의 균일화, 그죠? 이게 섞이니까, 그죠? 저장을 해놓고 그 탱크 내부에서 가스가 섞이니까 이 균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 근데 공기를 주입해서 발열량이 큰 가스로 혼합 공급, 이거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도시가스가 그냥 들어와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이 저장 탱크의 어떤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급수요, 뭐 어떤 시간대나 이럴 때 많이 쓸 때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든지, 또는 뭐 적게 쓰면은 또 중단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설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의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다. 30번 원유, 나프타 등의 분자량이 큰 탄화수소를 원료로 하고 고온에서 분해해서 고열량의 가스를 제조하는 공정은, 자, 이것도 뭐 문제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탄화수소를 원료로 하고 고온에서 분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 열분해 공정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 자체도 지금 보시면은 800도 이상의 고온에 어떤 반응하는 공정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접촉분해 공정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그죠? 우리가 탄화수소하고 수증기를 반응시켜서 만들어내는 거, 앞에서 메탄하고, 그죠? 수증기를 반응시켜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이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부분 연소 공정, 말 그대로죠. 이것도 연소를 시키는 것이다, 그죠? 연소. 그래서 일부 연소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수소화 분해 공정, 이거 자체도 뭐냐면 이제 탄화수소를 우리가 수소화 분해를 하는 어떤 공정이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지금 고온에서 분해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번에 열분해 공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31번 분전식 번호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분전식은 기본적으로 1차 공기와 2차 공기를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설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스와 공기가 혼합되어
연공을 통해 분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예혼합 방식입니다. 그죠? 예혼합 방식이고 예혼합 방식이지만 미리 섞이는 것이 1차 공기. 요걸 이제 사전에 섞는 것을 우리가 요 공기를 우리가 1차 공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차 공기의 비율 자체가 약 한 50에서 7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염공을 통해서 연소를 하면서 이제 불꽃에서 공기를 공급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2차 공기. 그죠? 그래서 약 한 30에서 50% 마찬가지 되겠죠? 30에서 50%는 2차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공기와 2차 공기를 공급받는 방식이 되겠고요. 모두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경우 1차 공기를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우리가 역화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화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기 설명 자체에 틀린 설명은 이번에 역화의 우려가 없다. 이 설명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혼합 방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역화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배관 재료의 허용 응력이 8.4이고 스케줄 번호가 81대 최고 사용 압력은 얼마인가? 자, 스케줄 번호 계산이 되겠죠. 스케줄 번호는 허용 응력분의 최고 사용 압력 곱하기 10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스케줄 번호 80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그죠? 80은 곱하기 10 곱하기 허용 응력은 8.4 주어졌죠. 그 다음에 최고 사용 압력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겠죠? 67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케줄 번호 계산식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 33번 공기액화 장치 중 수소, 헬륨을 냉매로 하며 두 개의 피스톤이 한 실린더에 설치되어 팽창기와 압축기 역할을 동시에 하는 형식은, 자, 이거는 뭐 해설을 조금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두 개의 피스톤을 사용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필립스식. 그죠? 이대로 그냥 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34번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에서 저장 탱크를 지하에 묻는 경우에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뭐 설명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틀린 것은 2번에 저장 탱크 주위에 마른 흙을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흙이 아니고 마른 모래를 채웁니다. 모래를 채우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가해성 증기, 그죠? 가해성 증기의 체류를 막기 위해서, 마른 모래를 채워서,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예, 얘가 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예, 마른 모래를 채워서 가해성 전기 체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강을 연하게 하여 기계 가공성을 좋게 하거나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적당한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그 온도를 유지한 후 선행하는 열처리 방법은, 자, 이 열처리 방법 중에서 우리가 가열해서 선행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죠. 풀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풀림 자체는 4번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풀림. 그죠? 밑에 해설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6번 집단 공급시설에서 입상관이란, 자, 입상입니다. 그죠? 자, 위로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는 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수용가에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이렇게 배관이 묻어져 있다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또는 집이나 뭐 일반 가정주택이나 이런 데 왔을 때 이렇게 배관이 올라옵니다. 그죠?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는 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건축물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는 관을 얘기를 한다. 수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의 흐름 방향이 공급자에서 수양가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스의 흐름 방향과 관계없이 수직 배관은 입상관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 가스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입상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관입니다. 관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부의 가스의 공급 방향과는 관계없습니다. 흐름 방향과는 관계없고, 수직 배관의 형태를 우리가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에 3번의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7번, 펌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서징 현상, 실링 현상, 캐비테이션, 수격작용 나오는데, 서징과 캐비테이션, 수격작용은 우리가 펌프에서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실링 현상, 이거는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용어 자체가 이거는 뭐 유리천장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현상,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실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데 쓰이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하고는 뭐 전혀 관계없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해설을 읽어보시면 어떤 현상들인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2번. 38번, 직경 100mm, 행정이 150mm, 회전수가 600rpm, 최적 효율이 0.8인 2기통 왕복압축기의 송출량은 얼마인가? 자, 송출량 계산인데 왕복압축기, 자, 뭐냐면 실린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실린더가 있고 내부에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최적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면적 계산이 나오죠. 원의 면적을 먼저 구합니다. 4분의 파이 t제곱. 자, 요게 원의 면적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들이 이제 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사점에서 상사점까지, 자, 요게 이제 행정, 그죠? 150mm가 되겠습니다. 그죠? L 행정이고요. 요게 행정. 그 다음에 R이 되겠죠? RPM. 우리가 분당 회전수입니다. 그죠? 분당 회전수 RPM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유량 자체가 여기는 분으로 바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데, 만약에 뭐 시간이라든지 초라든지 이런 다른 시간대가 나오게 되면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분당 회전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 요게 두 개가 있다. 2기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피스톤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적 효율. 최적 효율은 이게 하사점에 내려갔을 때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100이 빠져나갔다. 그럼 100% 효율인 거죠. 최적 자체가. 근데 이제 최적 효율이 0.8이라는 건 80%라는 얘기예요. 100 중에서 80 정도만 내보내고 20은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효율 자체는 그대로 곱해줍니다. 그죠? 0.8. 네,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죠. 지금 보시면은 메다 단위,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메다 단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0.1d 직경이죠. 자, 100mm 0.1의 제곱. 그 다음에 행정 150mm 0.15 메다죠. 그 다음에 분당 회전수 600, 그죠? RPM 600 그대로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기통수 2개, 2기통. 그 다음에 최적 효율 0.8 곱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은 1.13,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액화염석가스 68kg을 용기에 충전하려면 용기의 내용적은 약 몇 리터가 되어야 하는가? 단, 연소가스의 정수 C는 0.8이다. 그래서 액화가스 용기 충전량 W죠. W는 우리가 정수 C분의 V 내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수분의 내용적이 되겠죠. 그래서 W 우리가 중량 68kg. 그죠? 68kg고 그 다음에 C 정수는 0.8이다 그랬으니까 0.8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용적 V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대로 적용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내용적은 54.4리터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가스 액화 분리 장치 구성기기 중 터보 팽창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팽창비는 약 이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해설 자체가 보시면 가스 터빈의 입구 및 입구 가스 압력을 출구 가스 압력으로 나눈 값, 이걸 우리가 팽창비라고 하는데 약 5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그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